안녕하십니까. 박건배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전화번과 전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번과 전류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이게 전화번과 전류원을 좀 한번 구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준비하였습니다. 전화번은 볼테지 소스, 그 다음에 전류는 커런트 소스 이러죠. 이렇게 정의는 합니다. 전화번에 대한 정의는 내부 저항 또는 뭐냐면 내부의 임피던스. 교류에서는 이제 임피던스라는 표현이 이제 좀 더 적합하죠. 내부 저항이 0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이 그림인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원이라고 봐요. 여기까지가 전원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이 이게 0인 그런 전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에 무관하게, 이제 부하는 여기 있죠. 우리가 이 부하를 저항이나 이제 임피던스로 표현하는 게 이제 맞겠죠. 이제 그게 이제 큰 저항 덩어리죠. 그게 이제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얘가 있어야 될 존재하는 이유죠. 얘 때문에 존재하죠. 얘가 이 전기에너지를 끌어쓰니까 얘가 그 공급할 이유가 있는 거죠. 얘 때문에 존재하는 그걸 갖다 우리는 부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기 부하죠. 뭐 히터가 됐든 전구가 됐든 전등이 됐든 모터가 됐든 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하 형태에 따라서 이제 R 부하도 있는 거고 RL 부하도 있는 거고 RC 부하도 있는 거고 RLC 부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교류에서는 그냥 여기다가 이제 임피던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 여기는 지금 제가 R이라고 써놨어요. 이걸 부하죠. 이게 부하죠. 그 에너지를 소모할 대상이죠. 근데 중간에 이제 전선의 저항도 있죠. 전선의 저항도 있긴 하는데 그 저항은 이제 이거에 비하면 이제 코딱지만 하니까 그냥 이거는 뭐 좀 무시하고 바라보면,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그 손실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전선에 오다가 열이 나는 것도 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얘는 유효하게 사용된 게 아니잖아요. 열이 나긴 했지만 우리가 그 열을 어떻게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오다가 그냥 까먹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손실이라 그러고, 같은 저항이라도 그걸 유효하게 사용되면 그걸 이제 유효하게 사용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부하에 무관하게, 이게 부하에 무관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저항의 크기에 무관하게, 이 크기에 무관하게, 뭐 15ohm이 되든 25ohm이 되든 35ohm이 되든 이것과 무관하게, 부하가 지금 얼마나 걸려 있는 것과 무관하게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는데, 항상 일정한 전압을, 우리가 이제 220V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가정에서 220V 쓰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한 대 켜든 선풍기를 또 켜든 부하가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어컨을 켜든지 간에 전압은 얼마로 밀어준다고 계속? 얼마로요? 220V로 계속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압원이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압원 그러면 이제 정전압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압이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전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이상적인 전화번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의 전화번이 있죠. 이상적인 전화번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내부 저항이 0이어서 자기는 항상 일정한 전압만 내놓을 수가 있는 상태죠. 부하에 관계없이. 그게 이제 이상적인 거고, 실제로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에 I가 이게 흐르잖아요. 부하가 증가하면 여기에 당연히 IR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기죠. 전압 강화가 생긴 만큼 여기가 떨어지겠죠. 부하에는 전압이 약간 떨어지겠죠. 슬라이트하게 떨어지겠죠. 또 부하가 더 많이 걸리면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뭐냐면 계속 움직이죠. 실제 전원은 부하가 더 많이 걸리면 전압이 좀 떨어지고, 부하가 덜 걸리면 전압이 다시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같은 220V 쭉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전압을 부하를 많이 사용하면 이 전류가 커지겠지 않습니까? 더 커지면 당연히 내부 저항이 있죠. 실제 전압은 내부 저항이 있으니까 거기서 전압 강화를 받고 부하에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솔로이도 있으니까 솔로이 전압 강화분까지도 빠지게 되죠. 실제로는. 그래서 부하가 사용하는 전압은 훨씬 그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실제 전압은이고, 우리 전력계통은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전압은 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값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를 많이 사용하면 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부하를 좀 덜 사용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계속 일정한 전압이 유지되도록 사실 제어라는 걸 합니다. 내버려 두면 너무 전압이 떨어져서 부하 운전에 문제가 되고, 그다음 또
그 부하를 사용 안 할 때 너무 내버려두면 전압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절연의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계통의 전화번이죠. 전화번인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계통은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다 전화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경하는 전기 회로는 대부분 다 전화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표시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면 전화번도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냥 어떤 그냥 임의의 형태의 전화번을 말하는 거고, 임의의 형태의 전화번을 표현하는 거고, 임의의 형태의 전화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전화번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죠. 이것도 전화번인데 이거는 뭐냐면 정연파, 그죠? 정연파의 전화번이죠. 전화번.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사인파, 코사인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인파, 코사인파를 통틀어서 우리가 정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상만 약간 틀어져 있잖아요. 90도씩. 그러니까 이거죠. 이런 녀석들의 전화번은 이렇게 표현하고 전화번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직류 전화번 이렇게 표현하죠. 좀 많이 봤죠. 이거는 직류 전화번이죠. 자, 요거는 그냥 임의의 뭐 이걸 특정하지 않고 임의의 전화번을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전화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그 정의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화번이잖아요. 전화번이잖아요. 정연파 전화번이죠. 100V다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게 부하는 그냥 R로 나타냈어요. 이게 부하에 무관하게, 자, 부하가 있어요. 근데 15ohm짜리가 아니라 15ohm짜리 부하가 있다고 봅시다. 15ohm짜리 부하가 있다고 봅시다. 15ohm짜리 하지 말고 100ohm짜리 합시다. 100ohm짜리 부하라고 할게요. 자, 100ohm짜리 부하가 있다. 105ohm짜리요. 자, 부하를 하나 켰어요. 여기다 스위치 하나 달아볼까요?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스위치를 가지고 쓰니까, 스위치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몇 암페어가 흐르겠어요? 전화번이니까 I는 V분의, 부하, 이게 부하가 되겠죠. 부하. 얘가 지금 100ohm이잖아요. 지금 100V. 이게 일정한 게 전화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늘 바뀌는 거죠. 이 전류가 늘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류가 그때 몇 암페어가 흘러요? 1암페어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 전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하 전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부하가 사용하는 전류라는 게, 부하가 지금 1암페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하를 갖다가 증가시켜 부하에 무관하게 이제 동작해야 되니까 부하에 무관하게 이게 다른 100ohm짜리 하나의 부하가 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켰어요. 이거 100ohm짜리라고 봅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병렬 합성장 구하는 거 했죠. 뭐 어쨌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줄어들게 돼요. 병렬로 되면 이 임피던스는 합성하게 되면 줄어들죠. 지난 시간 한다면 이렇게 한다겠죠. 이렇게 하면 합성장 구할 수 있다겠죠. 이게 가정에 부하가 3개 있다. 부하 1, 2, 부하 3. 물론 다 부하마다 임피던스가 다르겠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같은 걸로 봐요. 다 조금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겠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병렬로 임피던스가 놓이게 되면 임피던스 합성은 크기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들죠. 3분의 1. 이렇게 되면 3분의 1로. 지금 여기 두 개까지 투입되면 전류가 얼마가 흐릅니까? 두 개까지. 두 개까지 투입되면 여기 합성이 50ohm이 되죠. 50ohm이 되죠. 50ohm. 두 개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하죠. 자, 50ohm이 되죠. 50ohm이 되면 부하가 지금 100ohm에서 지금 50ohm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부하가 증가된 상황이죠, 지금. 부하가 증가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전화번은 얘는 그냥 그대로 일정하게 그대로 100V로 계속 밀어주고, 뭐가 바뀐다니까? 전류가 1A에서 2A로 증가한다니까. 그래서, 부하 전류가 1에서 2A로 증가했구나. 지금 부하가 증가했구나 하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류양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화번 시스템에서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현재 어떤 값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값 모니터링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전류를 모니터링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전류 값을 보고, 지금 부하가 얼마나 걸렸다. 그 전류 값을 보고 뭐예요? 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렸다.
과부하 걸렸다라는 것도 뭘로 판단하는 것도 이 전류 양으로 판단하는 거죠. 과부하 걸렸기 때문에 아 이거는 운전을 지속할 수 없으니까 차단기로 끊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이 부하로 이 전류로 결정. 그래서 우리는 전화문 시스템에서는 뭘 계산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오메 법칙을 쓸 때도 그래서 오메 법칙을 쓸 때도 그런다 했잖아요. 오메 법칙을 쓸 때도 결국 여기는 전화번 시스템에서는 얘는 일정하니까 얘가 늘 바뀔 거 아니에요. 얘가 커지거나 적어지거나 매일 반복할 거 아니에요. 끊었다 붙었다를 반복할 거 아니에요. 여기 얘가 바뀔 거 아니에요. 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얘가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부하가 증가한다는 게 지난 시간에 그랬죠. 물어봤죠. 부하가 증가하는 게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거냐 감소하는 거냐. 예, 임피던스는 병렬로 붙어가기 때문에 부하는 병렬로 붙어가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줄어든다. 예, 그것도 좀 상식적인 건 하지만 우리가 그냥 뭐라 할까 그냥 확 물어봤을 때 이게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원에 대한 이야기죠. 전류원은 사실 우리가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의도적으로 무슨 실험실의 전원 같은 것들이 이제 전류원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전력진자 소자로 임의로 이제 전류원이 되게끔 만들죠. 또는 뭐 그 항공기 공항에 가면 전류원을 좀 볼 수가 있죠. 공항에 가면 그 활주로에 그 불빛이 보이죠. 파이로트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아마 내릴 겁니다. 그 불의 밝기를 일정한 밝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전류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압원보다는 전류원이 훨씬 퀄리티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전류가 일정하게 되어야 부하는 일정하게 운전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전류원이죠. 그러니까 전압원보다 부하가 원하는 전류를 그 안정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은 전류원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비싸겠죠. 비싸니까 잘 안 쓰겠죠. 그죠?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근데 꼭 필요한데, 거기는 그냥 안전상 꼭 필요하니까 그걸 썼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전류원은, 전압원과는 약간 다른 점이죠. 어차피 여기는 이제 내부 임피던스가 무한대다. 여기는 결국 내부 임피던스가 무한대래요. 이건 저는 전류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부 임피던스가 뭐 아까 여기는 이제 얘가 0이라고 했는데 얘가 무한대가 된다. 얘가 이제 무한대가 되어주면 이게 전류를 갖다 뿜어줄 거 아니야. 전류를 뿜어주면 얘가 무한대면 1위는 못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쪽에서 소모되는 전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어디로 간다냐. 여기가 무한대가 되면 이쪽 길은 막힌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모든 전류가 이 부하로 흘러나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이상적인 전류원의 모습이란 이야기죠. 무한대면 부하에 무관하게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하가 여기 왜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옴이다. 1옴이든 얘가 이제 뭐 2옴이든 간에 관계없이 여기는 항상 내가 5A를 내가 뿜어내주는 전류원이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이제 무한대니까 이쪽으로 못 가고 전부 다 5A가 이렇게 항상 늘 빠져나가는 거예요. 1옴일 때도 5A가 흘러 들어가고 2옴일 때도 얘를 바꿔도 5A가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전원을 갖다가 우리는 전류원 전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항상 동일한 전류를 계속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그 운전이 사실은 가능한 거죠. 일정한 운전이 가능한 거죠. 이 똑같은 전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전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근데 이런 전원인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무한대가 아니겠지요.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어느 값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좀 빠져나가겠죠. 이쪽으로 전류가 이쪽 길이 약간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좀 빠져나가겠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쪽 전류가 좀 줄겠죠. 실질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이쪽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같은 임피던스라도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이쪽이 이제 좀 열리게 되는 좀 이야기가 되죠. 보통 이제 그 CTPT 가지고 전압 전류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CT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여자회로가 되죠. 여자회로인데 이제 이제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이쪽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이쪽이 이제 포화가 돼요. 살짝 포화가 되면서 이쪽의 임피던스가 이제 점점 거의 이제 무한대는 아니지만 그에 가까운 상응하는 아주 큰 값이다가 이제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전류가 대부분 일이 소환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예. 어쨌든 뭐 이런 게 이제 전류원의 이제 개념입니다.
근데 전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뭐 잘 이해할 필요는 없고 전화번호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전화번호라 이런 걸 갖다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화번호와 전류원 중에서 이 전화번호는 애가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죠. 일정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는 V분의 R이 나면 이 부하잖아요. 그럼 부하가 막 증가를 하면 임피던스는 떨어지죠. R은 떨어지죠. 저항은 떨어지죠. 그러면 얘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계속 증가하니까 얘는 일정한 상태니까. 그러면 전압원은 무한대 전류를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한대 전류. 부하가 원하는 만큼 이게 막 부하가 계속 증가하면 낮아질 거 아니면 계속 더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한대 전류를 공급할 수 있으면 이게 이상적인 전압원이 되겠죠. 이상적인 전압원. 그러니까 이게 막 작아지는, 근데 가장 작아진 상태가 뭐예요, 여기가? 이게 부하가 가장 작아진 상태가 뭐, 이렇게 쇼트된 상태가 되겠죠. 쇼트된 상태가 이게 가장 작아진 상태잖아요. 그때는 무슨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고요? 얘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부하가 이제 엄청나게 땡겨가는 거죠. 그때는 전류는 얼마까지도 흐를 수가 있다고요? 무한대까지 흐를 수 있다. 이제 이걸 갖다 우리는 무슨 전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압원 시스템, 우리 전력계통은 전압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락이 나게 되면 아주 큰 전류가 흐르죠. 물론 우리는 이상적인 전압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의 전류가 절대 흐를 수가 없죠. 전류가 흐를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뭐 이게 선로의 임피던스도 당연히 있고, 만약에 무한대의 전원이라 해도 무한대가 되지 않겠죠. 물론 선로의 전원이 여기가 있으니까 0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실제로는. 그리고 전원도 그렇게 밀어줄 수도 없고요. 실제 전압은. 그래서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예요? 큰 전류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단락이라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큰 전류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전압원 시스템이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전류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부하에 관계없이 뭐냐면 일정한 전류를 계속 공급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럼 부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저항이 막 이게 뭐 1000오hm, 예를 들어서 1000ohm까지 올라갔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저항이 올라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일정하게, 그러면은 아까 1ohm일 때는 여기에 전압이 얼마겠어요? 1ohm이면 만약에 여기가 5A짜리 저 소스라고 봅시다. 그러면 5A가 늘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5V겠죠. 1000A면 몇 볼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1000ohm이면 오르고 보면 5000V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 ohm이 되면요. 10,000ohm이 되면 5만 볼트가 된다는 얘기죠. 10만 ohm이면 10만 볼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5만 볼트, 5천 볼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는 전류원은 무한대의 전압을 밀어줄 수 있는 소스라는 이야기죠. 결국 무한대의 전압을 밀어줄 수 있는 소스라는 얘기다. 여기는 무한대의 전류를 쏟아낼 수 있는 소스라고 보면 얘는 무한대의 전압을 쏟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건을 맞춰주려면, 여기는 전압이 일정한 조건을 맞춰주려면은 그런 거라는 얘기죠. 뭐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의 전류원과 전압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유사하게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유사하게는 행동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여기 전압이 가장 커지려면, 그러면 여기가 R이 가장 커지려면 뭐 여기가 끊어져 오픈되는 경우겠죠. 여기는 쇼트가 되는 경우가 되겠고, 여기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픈이 되면 되죠. 오픈이 되면 여기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오음이 되죠.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무한대에 가까운 저항은 오픈이 되게 되면 뭐 여기에 뭐가 돼요? 무한대 전압이 여기서 뿜어내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문제는 이제 큰 전압이 걸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 절연 파괴의 문제. 여기는 단락 전류가 흐르는 그런 매우 큰 전류가 흐르는 상태. 여기는 절연의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스다. 여기는 큰 전류를 만들 수 있는 소스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상황은 여기는 쇼트를 만들 때고 여기는 이제 오픈이 됐을 때 그런 것이죠. 뭐 이해하시죠? 이제 그럴 가능성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럴 가능성이 여기는 절연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스고, 여기는 뭐예요?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큰 단락과 같은 고장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고장 전류는 뭐 단락 전류, 지락 전류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소스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여러분들은 더 이해가 잘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소스가 이 소스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여러분들한테는 편하게 들리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TR, 우리 변압기죠. 변압기나 PT는 어떤 전압원이죠. 전압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CT는 전류원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당연한 거겠지만 이게 전화번이라도 이상적인 전화번은 아니겠죠. 그냥 우리 실제의 전화번이고 얘도 뭐 마찬가지죠. 뭐 전류원이라도 이제 전류원에 가깝다는 이야기지. 뭐 이상적인 전류원이 될 수는 없죠, 둘 다. 근데 뭐냐면 PT하고 TR은 전화번에 가깝다는 게 맞는 이야기고 여기는 CT는 전류원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여기서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뭐 기본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당연히 우리가 이게 발전기죠. 여기 이제 우리가 변압기죠. 우리가 말하는 변압기인데 발전기는 자 무슨 소스가 어떤 소스예요? 발전기는 전화번이잖아요. 전화번이에요. 정연파 전화번이에요. 정연파 전화 맞죠? 정연파 전화번이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늘 제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바라볼 때는 일정한 전화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제어를 하기보다는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우리 일정하게 보는 거죠. 일정한 전화번이에요. 그러면 우리 키로이프의 법칙, 전압 법칙에 따르면 여기에 이제 기전력이 E1하고 E2가 잡히죠. 그죠? 우리 변압기 때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발생해요? 이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전기회로가 구성되니까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여기가 이제 오픈된 상태에서는 이걸 갖다 여자 전류라고 부르죠. 여자 전류라고 부르죠. 익사이팅 커런트라고 부르는데 이때 당연히 이 여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렇게 자석이 발생하죠. 이렇게 철심이 있어요. 철심에 자석이 발생하니까 자석이 이 코일을 세교하면서 유기기 전력을 땅땅 이쪽에도 만들고 이쪽에도 만들죠. 그죠? 당연히 이 코일에 이거 우리 다 자기학 시간에 다 배우고 왔죠. 그죠? 다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전력이 생기고 여기에 기전력이 또 생겨요. 근데 이 기전력과 이 기전력은 뭐냐면 둘이 뭐예요? 서로 같은 값을 만들려고 이 힘을 발휘하면 같은 값이 되기 위한 그게 KVL이죠.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이 폐를 한번 다 쭉 적분했을 때 이게 다 더했을 때 기전력의 합도 얼마가 된다고요? 지금은 전압가가 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무시가 되니까 얘는 두 개가 같아져야 되죠. 그래야 뭐냐면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위상이 반대로 뒤집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하고 요놈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위상이 반대가 되니까 0이 되겠죠. 당연히. 크기는 어떻게 된다는 이 두 개가. 크기는 같다는 얘기죠. 같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전압으로 이렇게 소스를 뿜어내면 얘는요. 얘는 이온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뒤집으면 그냥 같은 거죠. 뒤집으면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형도 같다는 이야기죠. 파형도 같고 같다라는 게 뭐냐면 파형도 같고 위상은 뭐 이제 180도 틀어져 있지만 180도 위상이 틀어져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같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꾸면 단자만 뒤집으면 되니까. 단자만 뒤집으면 뒤집어져 버리죠. 그죠? 원칙적으로 이제 이게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그때는 일단 크기 자체가 뭐래요? 같다라는 얘기가 같다. 위상만 180도 뒤집어져 있지, 같다. 그럼 얘도 전화번호 상태를 갖다 계속 유지하죠. 그리고 나서 E2는 어떻게 돼요? E2는 요놈과 요놈을 갖다 이렇게 바로 넘긴 거죠. 1대1 변압기 생각해 보세요. 1대1 변압기 생각하면 이온하고 E2가 같은 거죠, 사실은. 1대1 변압기. 여기도 톤수가 같다면 어떻게 돼요? 1대1 변압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변압기도 1대1 변압기도 1대 N 변압기도 변압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같은 놈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요 놈이 같고 또 요 놈이 이렇게 같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얘가 전화번이면 얘도 전화번인 거고 얘도 전화번인 것이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부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부하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가 바뀌면 이 부하가 바뀌면 당연히 이 전류가 그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전류가 바뀌는 그 시스템입니다. 부하가 바뀐다고 해서 E2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가 220V라면 220V 이 발전기, 변압기 온다면 여기가 220V가 여 자리인 거죠. 220V가 여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이 220V가 이 부하의 크기에 따라 바뀌냐는 이야기죠. 안 바뀐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PT나 CT는 이런 구조니까 전화번호로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T나 TR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뭐겠어요? 당연히 2차 측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단락이 되면 쇼트라고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전류가 무슨 전류로 바뀌어 버리죠? 쇼트 전류로 쇼트 전류, 단락 전류, 매우 큰 단락 전류가 이제 되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차단기라는 걸 써서 이제 빨리 이제 끊어줘야 되는, 단락줄을 빨리 제거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압은 시스템의 기본이죠. 자, 그리고, 전기 회로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여기에 이제 전압원이 있으면, 여기에 발전기 전압이 있으면, 여기는,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임피던스가 하이 임피던스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자화 리액턴스죠. 자화 리액턴스가 굉장히 크죠. 수천 오hm 정도 되죠. 예, 수천 오h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압이 다 걸리는 거죠. 여기에 전압이 다 걸리는 거죠. 여기 나머지들은 뭐 잔챙이들이죠. 나머지 선로에나 있는 것들 잔챙이죠. 여기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말한 이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 전압이 이게 이쪽에 다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요놈 전압이 이쪽에 다 걸리니까 요놈이 그대로 넘어간 거죠. 이놈 세 개가 다 계속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죠. 그대로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얘가 바뀌지 않으면, 얘가 발전기가 딱 이 전압을 잡고 있으면 절대 전압이 움직이지 않죠. 그죠? 전압이 움직이죠. 그래서 부하가 바뀌어도 이 전압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전류만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CT 봅시다. 그러니까 PT는 그냥 이해가 되죠. 그냥 그 말이 이해가 된다는데, CT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전압원 보다 보니까 전류원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색하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CT죠. CT의 그림인데,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관통해서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코어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감겨 있죠. 그리고 나서 단자가 이렇게 뽑혀져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서 부하가 어디 있는지 보다. 부하가 어디 있어요? 전력계통에 부하가 어디 있어요? 발전기가 여기 있고 부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흐름이 이 발전기에서부터 이 부하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에너지 흐름이에요, 사실은. 여기로 와서 일단 이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넘겨주고, 결국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는 여기 있지만 실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느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발전기를 뭘로 여겨야 되냐? 변압기를 발전기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변압기까지 그 발전기가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에너지가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기 전력 형태로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CT를 생각을 해봐요. CT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전류가 흐르는 중간에다가 전류 측정하려고 이렇게 딴 거잖아요. 따서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요. 전류 측정하려고. 이제 여기가 1차 전류는 사실 뭐냐면 여기 그냥 부하 전류예요. 그냥 부하가 여기 있어요. 전력계통의 부하가 그냥 여기 있어요. 여기 부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그냥 흐르는 이 부하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여기 1차 측에 전력계통 회로가 얼마인지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그냥 계측기예요. 그냥 전력계통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계통의 전류가 얼마인지, 흘러가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의 어떤 측정기입니다. 그죠? 그 용도가 이제 어떤 메타링 하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냐, 보호계정기나 그런 걸 돌리기 위한 목적이냐에 따라서 뭐 계측용, 보호용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측정용이란 말이에요. 어떤 계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죠. 미칠 수도 없죠. 여기에 이제 한 턴이 들어가죠. 한 턴이 들어가니까 1차 측은 그냥 한 턴인 거예요. 한 턴이고 1차 측은 한 턴이고, 1차 측은 여기가 이렇게 변압기라고 치면 여기가 그냥 한 턴이고 여기가 수많은 턴이죠. 이 CT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임피던스 자체도 굉장히 작아요. 작은 로우 임피던스예요. 거의 굉장히 작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변압기 같으면 수천 오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압이 여기 다 걸리죠. 근데 굉장히 이거 한 턴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전압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의 손톱에 있는 그 때 정도, 그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전류가 지나갈 때, 이렇게 전류가 지나갈 때, 여기에 이 임피던스에 의해서, 여기 CT에 있는 여기 1차 측으로 변환된 임피던스에 의해 가지고, 뭐 전류가 임피던스가 크면은 전류가 줄어버릴 수도 있죠. 전혀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주면 안 되죠. 아니 전류 측정하려고, 이 부하가 이렇게 메인 임피던스죠, 그죠? 부하의 에너지를 갖다 전류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잘 공급하고 있는데 CT 달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류가 막 줄어버리면 돼요?
여기가 임피던스가 커져갖고, 여기에 임피던스가 커져갖고, 줄어버리면 전류 그렇게 측정하면 안 되죠. 얘가 잘 공급하고 있는데 전류가 결국 에너지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본질이 얘가 줄어버리면 안 되죠. 얘에 의해서. 줄 수도 없죠. 얘가 한 턴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1차측이 한 턴짜리예요. 한 턴짜리이기 때문에 1차측으로 변환된 임피던스는 굉장히 로우 임피던스예요. 그러니까 이 전류가 지나갈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라나 싶은데 아스팔트의 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스팔트의 껌 정도라. 차가 지나가는데 아스팔트에 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는 방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냥 확 지나가죠. 그냥 밀고. 붙잡지를 못하죠. 네, 그런 상태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회로가 메인 회로예요. 이 회로가 메인 회로예요. 이 회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이 메인 회로죠. 그러니까 이 힘이 가장 강하죠. 이쪽 회로의 힘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쪽으로 구동하려고 하는 힘이 가장 강한 상태죠. 여기는 그냥 부수적인 회로죠. 부수적인 회로죠. 그랬을 때 이쪽에 이 전류는 이 부하의 크기에만 좌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하 전류라고 해요. 이 부하의 크기가 뭐 15ohm이면 여기가 뭐 100V다. 15ohm이면 당연히 10A 흐르겠죠. 뭐 1ohm이면 당연히 몇 암페어 그랬어요. 1ohm이면 100A 흐르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어떻게 흐를 거냐. 10A 하면 늘 10A 맞춰서 흐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대 5짜리 CT를 썼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10A 흐르면 여기는 항상 몇 A만 흐르겠습니까? 5A만 흐르겠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쪽 회로에 여기에 자기 버든이 있어. 부담이 있어. 여기에 부담 임피던스가 있어요. 뭐 계측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계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0.015ohm짜리가 있었어. 그러면 0.015ohm짜리 있다가 뭐 조금 더 큰 것으로 바뀌어서 0.15ohm짜리로 바뀌었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오음이 바뀌냐 이거죠. 이거에 의해서 바뀌냐? 아니죠.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쪽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놈하고 관계없이, 이쪽은 무조건, 이게 1ohm이면 무조건 10A만 흐른단 말이에요. 얘가 0.01ohm이 되든, 0.1ohm이 되든, 여기는 10A 되는 것은 변함이 없죠. 얘에 의해서 여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은 이 CT 쓰면 안 되죠. 매우 여기는 임피던스로 영향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뭐 계산한다면 한 10에 한 5짜리나 6짜리죠. 뭐 10.0000 뭐 1A 0.1 이렇게 소점 한 5짜리 좀 같은 전류가 하나 정도 바뀔까? 뭐 우리가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안 바뀐다고 보면 맞는 거죠.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뀐다고 보면. 그러니까 얘가 뭐 1ohm이 돼도 마찬가지죠. 1ohm이 돼도 10ohm이 돼도 마찬가지죠. 얘를 바꿔도 뭐냐면 얘가 5A라는 건 바뀌지 않죠. 누가 바뀌기 전까지는 얘 안 바뀌어요. 이 부하 임피던스가 바뀌지 않고서는, 부하 임피던스가 10ohm이 되는 순간 여기는 뭘로 바뀌어요? 아니, 1ohm으로 바뀌는 순간 여기는 100A로 바뀌겠죠. 100A로 바뀌면 여기는, 여기도 10배로 증가하겠죠. 여기가 50A로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전류를 흘리게 하는 그 메인 컨트롤 센터가 되는 거죠. 이쪽이 메인 컨트롤 센터가 돼. 근데 여기가 그냥 일정하게 그냥 10A로 계속 흐르고 있다면 여기는 그냥 5A로 계속 흘러. 이 지급과 상관없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 측 회로는, CT 2차 측 회로는 뭐과 같이 동작을 한다는 얘기가, 뭐처럼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전류원처럼 동작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셔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뭐 여기다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5, 뭐 25 이렇게 올리면 이 회로가 2차 회로가 그러면 이렇게 막 올리면 그러면 버티냐? 못 버티죠. 만약에 여기가 아까 10A라고 쳐요. 10대 5짜리 CT를 썼다 그러면 여기는 5A 흐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 여기는 부하가 지금 1ohm, 10ohm, 100V 이걸 계속 유지하고, 이 부하가 계속 유지한 상태라면 계속 이 상태로 흐르겠죠. 근데 여기를 갖다가 뭐 25ohm으로 올렸다, 15ohm에서 25ohm으로 올렸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 걸려요? 15ohm일 때는 50V가 걸리겠죠. 100ohm일 때 25ohm으로 바뀌면 얼마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25ohm으로 가게 되면 100V가 되는 것이죠. 이게 100V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막 높이면은 이제 그만 이쪽 전압이 많이 올라가겠죠. 전압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렴 파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전류원은 어느 쪽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냐면 절연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오픈돼 버린 거죠. 오픈돼 버리면 여기가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된 상태에서 그냥 5A를 계속 밀어버릴 거기 때문에 5A를 계속 밀어버릴 거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 5V가 될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이상적인 전화번이랑 전류원이라면 이쪽이 2차 측 회로만 봤을 때 이쪽은 전화번이에요. 근데 이쪽이 무슨 회로랑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전류원 회로랑 가깝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의 여기 2차 측이 만약에 뭐 CT는 2차 측 오픈 개방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PT는 이제 단락시키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상태 오픈됐을 때 이제 요 PT가 절연에 의해서 나가는데 파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전류원이라는 관점에서 그럴 개연성이 있다 정도만 설명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파괴되는 현상은 이제 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CT에 당연히 등가회로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 변압기 등가회로부터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등가회로를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제 포화 이제 여기가 이제 버든이 올라가게 되면 즉 임피던스가 증가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증가되는 상황이죠. 증가되게 되면 포화가 돼요. 근데 오픈이 되면 그냥 바로 포화가 된다는 거. 완벽하게 이 CT에 있는 코어가 있죠. 여기 안에도 그 철심이 들어가 있거든요. 철심이 들어가 있는데 그 철심이 완벽하게 포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완벽하게 포화가 되면서 이제 그 나타나는 유기기전력이 굉장히 그 스파이크 전압 형태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이해를 해야지만이 여기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요런 개연성 정도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CT를 갖다가 전류원이라고 표현했는지를 그걸 좀 이해하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